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네, 이제 추석이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는데, 여러분, 정말 가을 날씨가 너무 선선하니 좋아요. 그쵸? 네,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가을 날씨에 접어드는데, 저는 그 가을에 그 하늘이 맑고 높고, 정말 그 하늘에 제 마음을 뺏기는 그게 너무 설레이고, 가을 단풍에 제 마음을 또다시 또 뺏겨버리는 거에 설레입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고,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백만장자 시크릿 오늘 마무리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마인드를 키워야 되는데 우선은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래요. 네,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성공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의욕을 북돋아주는 촉진제, 자극제로 본대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대요. 네, 부자가 되기 제일 쉽고 빠른 방법은 뭘까요? 머니게임, 돈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니까 머니게임에 탁월한 부자들이 실제 게임하는 것을 방식을 배우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략을 보고 배우면 된대요. 벤치마킹. 여러분 벤치마킹을 하시면 나는 그거에 딱 목표의 절반 이상은 다가갈 수 있는 게 좀 빨라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서 보면 내가 진짜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까지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미 성공하고 이미 지금 성공 가도로 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시면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이분은요, 대단한 재력과 만났을 때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리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그들의 인맥을 빌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딱 성공한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면 내가 성공 마인드, 이 부자 마인드를 키워서 내가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계속해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집에서만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될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부자 마인드를 키워서 딱 에너지를 촥 장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들이 와서 촥 붙어요. 정말. 네. 그래서 부자는 부자끼리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울리고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막 그 홍역과 걸린 것처럼 홍역에 걸린 사람들 막 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홍역에 걸린 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가려움 대신에 불평을 막 쏟아내고 그리고 긁는 대신에 상처를 내고 그 다음에 화나는 대신에 절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나오겠죠? 네, 긍정적인 사람하고 어울리셔야 되고 독수리와 같이 쫙 날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오리들과 헤엄치지 말라고 합니다. 독수리와 쫙 비상을 하고 싶은데 나는 밑에서 물 속에서 막 아둥바둥 막 헤엄치고 있는 오리하고 막 가깝게 지내. 막 진짜 막 너무 바쁘게 살아. 그리고 돈 버는 건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겠죠. 근데 내가 독수리처럼 쫙 비상을 해서 멋있게 쫙 날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리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나는 이 하부 에코는 언제나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린대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부자는 승리자들을 가까이 하고 가난한 사람은 실패자들을 가까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편안하기 때문이죠. 부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것과 편안해.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고통스럽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근데 내가 속으로는 빚이 엄청 많고 그냥 겉으로만 진짜 부자 대열에 꼈어. 그래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빚만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인 거죠. 빚 좋은 개살구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 부자, 그들이 이제 뭐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우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가진 게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낄 수도 없고.
그리고 거부 반응을 드러낼까봐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내면의 청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백만장자, 억만장자만큼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고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내면에 나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어.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어. 나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만큼 훌륭하게 내 자신을 믿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기 암시를 계속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분이 하브에커가 이미 백만장자가 됐고 굉장히 큰 부자가 됐을 때 세미나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던 그 성공 내용을 세미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배워서 또다시 성공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세미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억만장자를 만져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하브에커를 만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브에커는 겉으로는 정중하게 미소를 쫙 지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당신과 다르지 않아. 더 잘나지도 않았어. 그걸 모르는 한 당신은 항상 이 상태 그대로일걸요? 그러면서 백만장자를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가 돼야지, 내가. 나는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 김승우 회장님 회장단 모임, 그러니까 회장님 그 제자들이 뭐 파티 같은 거, 컨벤션 같은 거 여러 저거 제가 올 초에 다녀왔었거든요.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미 성공하신 분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뭐 10개나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진짜 전국으로 프랜차이즈만 갖고 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1인 기업 사업가들, 그리고 작가들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저는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승우 회장님만 딱 보였는데 김승우 회장님은 저희한테 되게 친근하게 정말 그냥 선배 오빠처럼 이러신 분이에요. 옆집 오빠처럼. 그리고 그냥 편하게 이름을 또 알고 있는 거 제가 저는 강서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안다고 SNS에서 친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질문도 했었거든요. 정말 그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 이제 다이렉트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게 먼저 됐구나. 이 사람은 뭐 작가로서 글을 쓰고 있고 유명해지고 있구나. 이분은 뭐 그렇구나. 이분은 뭐 어떤 기업체의 사장인데 어마어마한, 그래도 김승우 회장님 정도는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재력가구나. 이런 걸 다 느꼈는데 저는 그때 다른 걸 관심 안 갖고 그냥 김승우 회장님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 되게 만족을 했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냥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갔다 왔지. 뭐 그 사람들하고 막 엄청나게 막 뭐 가서 막 나보다 멀리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백만장자를 만지고 싶다라고 느끼면 내가 백만장자가 되면 된대요. 내가 백만장자가 돼서 그냥 나를 만지면 되는 거죠. 저 이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가슴이 막 너무너무 뛰고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돼가지고 내가 나를 만지면 되잖아 이러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뭐 부자들 욕하지 말고 대신에 본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자들을 본받고 내가 부자들에 대해서 좋은 점을 내가 벤치마킹을 한다면 나도 백만장자라는 대열에 껴있을 텐데 라는 그런 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제가 이런 가슴이 뛰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뛰는 가슴을 느끼고 했을 때 제 통장에는 돈이 쌓이고 이러면서 점점 이쪽으로 그 대열에, 그리고 그런 쪽에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성공한 부자들을 본받겠다. 성공한 부자들을 본받겠다. 성공한 부자들과 어울리겠다. 성공한 부자들과 어울리겠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쵸,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이런 말 전 진짜 너무 좋아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들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왜? 나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두 다리와 손이 있고, 그리고 내가
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공하는 거 돈이 있어서 된다는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상황에서 성공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공 노하우인 거죠. 저한테는 그래요. 그게 성공 노하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거에 저는 너무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어제도 계속 했던 거, 이 내용을 하면서 계속 했던 거 우리 계속 해야 되잖아요.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렇게 선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긍정 에너지와 가까이 하시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가치를 많이 파는 게 이제 부자 마인드인데, 부자들은 되게 홍보 솜씨가 엄청나게 좋대요. 그리고 뭐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정열적으로 막 열렬하게 막 홍보를 할 자세가 돼 있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실력도 탁월하대요. 제가 그 김승호 회장님 그 스노우폭스 그 매장에 일부러 서울에 있는 동생과 만나서 우리 김승호 회장님 스노우폭스를 가보자.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캐릭터가 여우예요. 폭스. 여우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모든 음식에 그 화이트, 그 스노우가 그냥 화이트를 상징하고 거기가 이제 브랜드 컬러가 바이올렛, 퍼플,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연보라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쫙 붙어 있는데 야, 진짜 왜 그냥 뭐 두근두근 뛰고 이런 거 봐도 너무 행복하고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포장이 되게 중요한데, 판매를 할 때 내 상품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매력적으로 포장을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요, 음식이 맛있다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포장 상태,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정말 그게 반 이상을 차지해요. 매력적으로 보여야 돼요. 내 자신도 매력적으로 보여야지 되고, 내 자신이 먼저 인기가 있고, 내가 입은 상품, 저는 이제 옷을 판매하니까 내가 옷을 어떻게 입냐, 컬러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스타일로 지금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를 믿는 그 고객들의 그 마음이 달라져요. 제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문가가 돼야 되고 베테랑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내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어떤 부분에서 이 상품에 홍보를 했을 때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매력을 더 씌울 수 있느냐, 이거는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력적으로 홍보하셔야 되고, 홍보를 하실 때 진짜 가치 있게 내 상품을 만들고 가치 있게 홍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리더가 되려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비전을 받아들이게 하는 판매 능력, 감화력, 선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래요. 리더는 추종자보다 훨씬 많이 번다. 많이 벌겠죠. 가장 선두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매력적으로 선전할 사람이 없는데, 이왕이면 이분의 그런 뭐 체인점한테 사고 싶어요? 아니면 이분한테 사고 싶어요? 이분한테 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분의 체인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리더를 보고서 똑같이 벤치마킹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분에게 사는 거 못지않게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더의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리더의 모습을 보고 나는 똑같이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똑같이 복제를 해서 나는 그 리더를 뛰어넘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성공을 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하지만 리더는 추종자보다 훨씬 많이 벌고, 홍보를 못하거나 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서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겠다. 자, 머리에 손을 대고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야, 정말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라고 선언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아주 행복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두 가지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굉장히 크게 딱 올라와 있대요. 문제가 이만큼이라면 키가 이만큼이라면 부자는 키가 이렇게 우뚝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것도 없이 그냥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긴다는 거죠. 내가 부자가 돼 있을 때, 문제를 가볍게 넘겼을 때 저는 이미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바뀌어 있는 거죠. 문제는 이만큼 크고 나는 이렇게 작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를 접할 때 굉장히 어렵게 고통스럽게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 영어를 서울로 이제 배우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제가 프리토킹을 안 돼서 그냥 마인드로 움직여서 마파형이라고 조성희 대표님이라고 있어요. 조성희 마인드스쿨 거기 대표님이셨는데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그분이 마인드를 움직여서 영어를 딱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녔는데 거기에서 저는 오프라 윈프리 강연 내용을 딱 보고서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지금까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 갖고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어디 있는지 지금 찾아봐야 되네요. 오프라 윈프리가 그 하버드 대학 졸업 연설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모든 고난이 온다는 건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고난을 내가 해결을 직접 부딪혀서 해결을 해 나간다면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든 그 문제가 왔을 때 나는 그 문제를 가볍게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내 인생 전반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나에게 찾아오는데 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영영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야? 내가 직접 이 문제에 부딪혀서 이걸 깨부시라는 거예요. 격파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왔을 때 가볍게 훌쩍 뭐 이게 이 문제야?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해결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저는 그 연설 내용을 딱 보면서 가슴에 뭔가 이게 뭉클뭉클하게 이 감동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 전반이 지금 거의 제가 46살이니까 중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제 인생은 정말 지금 걸음마를 막 뗀 아이처럼 이쪽으로 끼웃 저쪽으로 끼웃 굉장히 많이 불안정했었어요. 걸음마를 막 시작해서 엄마 손을 딱 이렇게 잡아야지 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연설문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와 정말 이 얘기는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구나. 나한테 필요한 얘기였구나. 내가 어떤 문제든 너무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늘 이 문제는 이만큼 컸어. 이만큼 커서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이렇게 막 여기서 막 미친 듯이 막 고통스러워할 때 이 문제는 나를 집어삼켰구나. 내가 이 문제를 훌쩍 격파를 해서 그때 깨부셨으면 내가 그 다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넘겼을 텐데. 그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서 진짜 제가 그 내용 연설문을 제가 진짜 간직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부자들은 뭐 장애물을 그냥 훌쩍훌쩍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공원을 한가롭게 거니는 일이 아니래요. 여기저기 꼬이고 틀어지고 어쩔 때는 빙빙 돌아야 하는 장애물에 딱 걸려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에는 함정과 덫이 질비하다고 합니다. 함정과 덫이 질비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도전에 맞서거나 골치를 썩거나 책임지는 게 싫대요. 즉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데요. 자, 저는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부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어떤 사회의 동료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문제 발생이 분명히 되고 다툼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 그것만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해결을 해 나가냐가 관건이다. 문제가 발생을 분명히 하는데 문제가 발생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해결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해결했던 부분은 이제 내가 습득을 하고 섭렵을 한 거잖아요. 내가 이미 마스터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가볍게 툭 건드려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너무 귀찮고 싫어서 피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덫이 있고 함정이 있으니까 아유 안 해. 그냥 나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 이거 진짜 100% 공감합니다. 100%. 제 인생에서도 정신적으로 이 부분에서 내가 부딪혀서 깨지고 내가 또 깨지는 게 있고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때 그 기억 있잖아요. 그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내 능력보다 내 덩치보다 물론 큰 게 와요. 큰 게 오지만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믿고 그걸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이 문제가 왜 왔어 진짜. 나 진짜 너무 귀찮고 싫어. 몰라. 이렇게 해버리고 간다면 발전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 문제는 또 와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소극적인 모습?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복이 많이 붙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0% 복은 안 와요. 그냥저냥 살아갈 수 있는 그냥 평범함만 오지 평범함 속에 내가 정말 행운을 얻고 복이 오고 좋은 사람이 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이 좁아진다는 얘기겠죠. 전 분명히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돈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크게 노는 사람에게나 작게 노는 사람에게나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숨을 쉬고 있는 한 문제와 장애물이라는 것들이 항상 당신의 인생에 찾아질 것이다. 간단하게 풀어주면 문제의 크기는 결코 문제가 아니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크기라는 거죠.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성공의 단계를 올라가려면 정말 삶에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것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밖으로 드러난 세계는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이 상황이 영원히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문제의 크기를 쳐다보지 말고 당신의 크기를 쳐다보래요. 나의 크기를 쳐다보라는 거죠. 문제는 분명히 내가 커져 있으면 이렇게 산처럼 컸던 게 내가 커져 있으면 진짜 그냥 개음을 톡 건너가는 정도의 크기인 거죠. 개울물. 근데 내가 이렇게 작아져 있으면 이 개울물도 이렇게 산처럼 커 보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크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을 확장을 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점을 딱 누군가 찍잖아요. 단점을 찍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저희 언니가 단점을 제일 많이 찍고, 왜? 언니는 정확하게 저의 잘못된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시켜서 잘 살으라는 그런 조언을 하는 건데, 저는 예전에는 그게 너무 얘기 듣는 게 싫었어요.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인정하기 싫었죠. 근데 지금은 언니가 딱 얘기하는 부분을 바로 내가 그런 부분이 있는구나. 언니가 얘기하면 맞을 거야. 왜? 언니는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가 얘기해주는 건 나한테 쓴 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은 나한테 쓴 약처럼 나한테 몸에 해가 되지 않고 좋게 될 거야. 그래서 언니가 얘기해주는 걸 좀 많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럼 바로 개선을 해버려요.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음에 그렇게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죠. 잠시만요.
엄마 내가 좀 이따가 거기로 갈 거야. 끊어봐. 나 방송하고 있어. 네. 저녁 때 저희 쌍둥이 그 조카들이 와서 저녁 때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못 받으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했죠. 쌍둥이 조카들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네. 너무 예뻐요. 보고 싶었는데 잘 됐어요. 좀 이따 가서 봐야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이 공감이 돼가지고 읽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 움츠려들거나 문제를 없애려 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그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래요.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강하게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한테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딱 문제에 닥쳤다.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빠르게 바꿔 생각하시고 신의 축복이라고 박수를 치셔야 돼요. 나에게 이제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신이 나에게 축복을 내리셨다. 박수를 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그거였어요. 너무 슬프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제 마음을 그렇게 다독였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나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 마인드를 컨트롤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돈을 버는 것과 재산은 관리, 유지하는 일은 전혀 다른 얘기래요. 뭐냐면 돈을 벌기만 하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는 돈을 진짜 잘 벌고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사가요. 저는 사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저한테 사람이 쫙쫙쫙쫙 붙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프라인 매장을 하나 오픈을 해야 되나? 왜냐면 40대 이후는 와서 직접 옷을 입어보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하셔서 아기를 한 번씩 낳으신 분들은 이 체형 자체가 조금 불편하세요. 좀 커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 때는 그걸 못 느끼고 있다가 제가 살이 찌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살이 찌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이제 아이고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자꾸 전화가 오니까. 네. 근데 그때 돈이 그냥 막 와가지고 붙고 이 얘기를 하려다 그랬네요. 죄송해요. 딴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관리를 못했어요. 정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야 되는데 정말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쓴 거죠. 왜냐면 진짜 돈을 그냥 내가 돈을 버는 거 그런 느낌도 없었고 그냥 진짜 돈이 그냥 쫙쫙 붙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돈을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게 진짜 소중하고 내가 절실한 것도 모르고 돈을 막 빌려주고 보증서 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 자신의 관리를 못했던 거죠. 저는 내면이 너무 약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정을 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뺏긴 거죠. 솔직히 창피한 얘기지만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다시 짠 이유는 그거예요. 더 이상 내 자신을 누군가한테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내 자신을 지키고 싶은 것을 내 스스로 하고 싶었고 내 자신을 지키자. 정신적인 부분 내 자신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정립을 시키고 뿌리를 내리자. 이러면서 프로그래밍을 새롭게 짜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도 내가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내가 손해를 봤다면 이 돈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희생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는 톡톡히 치렀다고 생각하고 나는 경제적인 수입 또한 나도 지켜야 되는 두 가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프로그래밍을 다시 짠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어줍지 않게 막 돈 얘기하고 이러면 전 되게 싫어요. 정말 고통스럽게 돈을 벌어보고 잃어보고 다시 고통스럽게 평범해지기를 원했고 평범해지면서 다시 내가 그 경제 능력, 그 경제 감각을 그거를 다시 한번 딱 저한테 딱 장착을 시키면서 다시 새롭게 그 경제적인 프로그램을 다시 짠 사람들은 어줍지 않게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네,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은 항상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돈을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돈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절망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쓴 게 아닌데 내가 잘못된 내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 걸로 돈이 투자가 됐어요. 전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친구들 그 몇 명 외에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별 관심이 없어요. 네.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다 해봐서 알아요. 저희 가게가 아지트였고 거기 오면은 완전히 무슨 뭐 남자 여자 뭐 나이 먹건 적건 할 거 없이 저희 집이 참새 방앗간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외롭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게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텅텅텅 빈 상태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소용없죠. 소용없어요. 내가 충만하고 내 내면이 가득 꽉 찼을 때 그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때 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나를 이기면 사업이 성공을 해요. 네. 전 제가 만들어낸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이게 철학이죠. 저한테는. 자, 그래서 관리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백만장자 마인드의 원칙들을 훈련해서 다시 세팅하지 않으면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돈만 벌고 그냥 무조건 돈을 딱 벌어서 돈이 빠져나갔대요. 왜? 어렸을 때 잘못된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돈을 벌면 이게 그냥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100만 달러를 딱 벌자마자 손에서 쫙 나가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다시 그 아버지 친구의 그 충고를 받고 프로그래밍을 다시 짜서 재정비를 한 상태에서 다시 돈을 찾아와서 지금의 어마어마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새로운 경제 청사진은 분명히 다시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어렸을 때 내가 어떠한 경험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내 청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었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다 지워내시고 다 없애시고 새롭게 내가 청사진 써야 돼요. 부자에 대한 개념. 그거부터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본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주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자들이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보다 큰 이유는 그들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부자들이 닥치는 어려움보다는 이 어려움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문제예요. 이거보다 부자들이 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문제는 요만큼이야. 부자는 이게 이렇게 내가 위에 있어. 그럼 이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큰 이유는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문제는 그냥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다 해결을 해봤고 가볍게 넘기면 이제 부자의 마인드가 딱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강한 쪽에 이제 일반적으로 강한 쪽에 딱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는 별로 시덥지 않은 거야. 아, 이런 문제 있어? 그래. 나 그래도 내가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잖아. 괜찮아.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는 반드시 해내. 나는 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결책을 찾지도 못하고 어떡해요. 나 또 이 문제가 생겼어. 어떡하지? 징징징징징 거리고 진짜 그 문제를 딱 그 해결하기가 싫어서 그 사업에 손을 딱 떼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사업에서 딱 돈이 이만큼을 우주에서 딱 이 사람이 간절하게 그걸 원하고 있구나. 딱 뭔가를 이루어주려 딱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꽁무니를 딱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주는 다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딱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어때요? 성공한 부자들은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부자가 되고 싶구나. 이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을 딱 해버리고 있으니까 우주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거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딱 해결을 딱 해내면 이거를 선물과도 같이 성공이라는 것을 딱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는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않으면 소원은 이루어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오는 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전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전사입니다. 자, 문제를 처리하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인이 된다면 당신의 성공 가도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없대요.
네, 그래서 막힘없이 전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뭐든지 선택할 수 있겠죠. 왜? 내가 선택한 건 내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다시 선언 한번 해봅시다. 나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다. 나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다. 나는 어떤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어떤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자, 머리에 손을 얹읍시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여러분, 벌써 백만장자가 된 것 같지요?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요 뒤에 내용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지금 가족들 모여 있다고 해서 좀 못한 것 같은데 요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꼭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강리츠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